이번 강좌에서는 제어문의 마지막 구문인 점프문을 다루겠습니다. C샵에서 제공하는 점프문은 이외에도 몇 가지가 있지만 아직 우리가 배운 단계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만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은 브레이크와 컨티뉴문이고 고토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쓰임새를 하나씩 알아볼까요? 우선 브레이크는 이전 강의에서 다룬 스위치문에서 케이스 조건에 걸린 구문을 실행할 때 마지막에 꼭 쓰는 용도였는데요. 이외에도 브레이크 코드는 반복문을 탈출하는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이 예제에서는 n의 값이 100인 경우 브레이크문을 실행하고 있는데, 따라서 while문의 조건식이 단순히 true를 담음으로써 무한 반복을 하게 되지만 내부 구문에서 if문의 조건에 따라 브레이크를 두면서 반복문을 벗어나게 돼 결국 0에서 100까지 반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복문에서 브레이크문을 사용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해당 브레이크가 벗어나는 반복문은 그 브레이크를 포함하고 있는 반복문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첩 루프에서 브레이크를 사용하면 실행 흐름을 잘 검토해 봐야 합니다. 이 예제는 이전에 for 루프를 사용해 구구단을 출력했던 코드인데요. 각각의 루프 내에서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어 흐름에 다소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단 바깥쪽 루프를 볼까요? 이 경우 i는 5가 되면 외부 루프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구단에서 4단까지만 출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내부 루프로 보면 변수 j의 값이 5가 되면 브레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브레이크는 내부 for 루프에서의 브레이크를 담당하기 때문에 실행이 내부 루프만을 벗어나 외부 for 루프의 반복 단계로 이동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내부 루프는 1에서 4까지만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브레이크문의 동작 방식을 이해했다면 이제 컨티뉴문의 이해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즉 브레이크문이 실행 흐름을 반복문의 바깥으로 이동했다면 컨티뉴문은 실행 흐름을 반복문의 조건식 단계로 이동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예제에서는 n이 짝수가 아닌 경우 컨티뉴문을 만나게 되고 이로 인해 실행 흐름이 while문의 조건식 평가 단계로 넘어갑니다. 즉 그 이후에 있는 실행 코드인 sum 변수에 n을 더하는 과정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코드는 n이 짝수인 경우에만 컨티뉴문을 만나지 않게 되고 sum 변수에 더해짐으로 짝수의 합을 구하는 코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와 컨티뉴문은 둘 다 반복문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브레이크는 반복문을 탈출하는 반면 컨티뉴문은 반복을 유지하면서 조건식의 평가 단계로 흐름을 이동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토를 볼까요? 고토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점프할 위치를 라벨링하고 그 위치로 바로 점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비록 이것이 뭔가 매력적인 제어 흐름의 구문이라고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현대 구조적 프로그래밍 기법을 채택한 많은 언어에서는 고토문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고토문의 저런 점프 기능은 코드의 흐름을 해석하는데 심각한 방해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1에서 100까지 짝수의 합을 반복문 코드로 다뤄왔는데요. 이것을 고토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어떠세요? 코드가 뭘 하고 싶은 건지 한눈에 들어오시나요? 고토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코드의 가독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것이 관례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사실 여러분이 배운 for, while, do while 반복문은 모두 고토문을 사용해 변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읽기 어려운 코드가 나오므로 좀 더 구조적인 문법을 제공하는 반복문으로 대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냥 고토문에 문법이 있다는 사실 정도만 알아두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샵에서 제공하는 제어문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가 처음 제어문을 들어갔던 때 설명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프로그래밍이란 결국 입력값에 대한 처리를 해서 출력을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 중에서 입출력과 연계해 처리 단계를 코딩으로 표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배운 제어문인 선택문과 반복문은 그 처리를 위한 필수 문법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 C샵 언어를 배우면서 이 언어가 제공하는 선택과 반복문을 배웠지만 다른 어떤 언어를 배우더라도 동일하게 선택 반복문은 배울 수밖에 없고 또 그 언어가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언어가 제공하는 문법의 차이만 있는 정도입니다. 정리하면 모든 언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영역,
즉 핵심을 여러분들이 지금 막 공부를 마친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건 결국 이렇게 배운 기본적인 제어문으로 자유자재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코딩 능력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C# 속한 객체 지향이라는 점과 관련해 정의된 문법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